그러나 이런 조리 과정도 다 필요 없이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파스타집만큼은 식당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파스타집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겠죠. 안녕하세요.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빈쿡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택가 상권에 파스타집을 하는 젊은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매출도 안 오르고 주방이 너무 불편해서 한번 봐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파스타집은요, 가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하고 계셨더라고요. 매출은 혼자 하는 것 치고 적지 않은데 매출 기복이 좀 심했다고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그 작은 파스타집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손님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하는 식당집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예쁘게 잘 해놨네. 가격이 예쁘네. 주방 좀 볼까요? 네.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 세련되진 못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방에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이 정도 높이의 선반을 안 만들면은 네. 개방감이 되게 좋긴 한데 네. 쓰기가 되게 불편해. 맞아요. 그래서 했을 때 좀 더 내려야 됐을까? 그러면 약간 개방감이 없어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그런데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한 칸이 더 있는 게 맞죠. 근데 눈높이에 손님이 볼 수 있을 정도만 하나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쓸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할 거야. 공간 때문에 선반을 달까 생각했었는데 이거 난 여쭤보고 하려고. 당연히 달아야 돼요. 당연히 달아야 되고 이게 에어컨 드레인일 거야. 근데 에어컨도 이렇게 선반을 안 달고 이렇게 에어컨 드레인을 뽑으면 그만큼이 더 손해 보는 거란 말이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온수기가 이걸로는 부족할 거라고. 맞아요. 네. 마감할 때 좀 힘듭니다. 마감할 때 물이 부족하단 말이야. 보통 에어컨 드레인은 인테리어 할 때 초기에 먼저 하지 않나요? 초기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걸 예상을 하고 만들면 우린 드레인을 못 뽑게 하지. 이 배관도 마찬가지고. 가스 배관도 여기 있으면 이것만 딴 데로 옮겼다면 여기 이제 공간이 이렇게 생겼겠죠. 전형적인 초보자들의 실수. 아니 이거는 경력이 있어도 여기 이제 여기 이 사이에 지금 1200 정도의 그 벽선반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넣은 이유가 이제 에어컨 드레인 그 다음에 가스 배관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걸 맨 기획해서 해야 되니까 설계가 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다 경험이 많아도 이렇게 잘 안 돼요. 경험 있는 사람들도 딱 와서 보면 이거 왜 이리로 왔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있고 싱크대가 이게 두 개 겹치는 것도 사실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지. 어차피 여기 이렇게 작은 매장들은 이 싱크대 하나로 그냥 소화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작업대가 있었으면 훨씬 더 작업하기 수월했을 거라고. 아니면 여기에 철판이나 뭐 판이 하나 있으면 영업할 때는 여기다 놓고 세척하고. 오븐기 이쪽으로는 후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열기가 다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양새입니다. 배기를 잘 빼기 어려워서 정문 앞으로 빼긴 했는데 온수기가 보이죠. 전기 온수기는 사실 식당에서 쓰기 불편합니다. 이 식당의 특징은 이분이 전문 요리사 출신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운 그 조리 기술 가지고 똑같이 음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음식은 정성들이지만 세팅법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그런 세팅법들을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싱크대가 쓸데없이 두 개나 있죠.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를 잘못 배치하는 바람에 전기 온수기 했을 때는 여기 밑에를 온수를 좀 잠그는 거지. 그러면 온수를 그만큼 오래 쓸 수 있어. 불필요하게 온수를 많이 쓰게 되면은 그만큼 빨리 타르니까 여기 온수 밑에를 잠궈가지고 온수 부분을 조금 반 정도 잠궈가지고 한번 잠궈보세요. 이러면 온수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어. 쓰잖아. 이렇게 우리가 온수 막 이렇게 당겼으면 우리가 닦는 동안에 온수가 빠져나가잖아.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온수를 쓰면 그냥 뜨거운 기름때만 헹굴 때만 이걸 쓰는 거야. 당겨서. 그러고 있으면 물을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어. 음식 한번 조리해볼까? 조리도 좀 팁을 줄 테니까. 나 파스타집 한번 했었거든. 파스타집 할 수 있어. 혹시 보면 지금 설계된 게 10년 전에 서방 쪽에서 알바했던 경우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전문적으로 음식을 안 해보면은 배운 대로만 하게 된단 말이야. 요령이 없어져. 그러니까 거기서 주방의 사이즈하고 여러 명이 할 때의 조리 그 과정과 여기서 혼자 할 때 조리 과정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 근데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못 하니까 이제 1인분 음식이 가격이 안 맞을 수 있다. 그게 과정. 그걸 내가 팁을 좀 줄게. 오븐기는 사용하는 용도가 뭐 있어요? 야채 야채랑. 그것 때문에 이걸 쓰는 거야? 네. 조리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불필요한 그런 조리 과정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야채들을
뭐 따로 분리해서 논다든지. 그람별로 원가를 체크하긴 했는데 1인분씩 담는 게 어디서 그냥 감으로 하는 게 하는 아니라서. 거. 감으로 하는 거예요. 야채를 파스타 소스에 안 넣고 따로 볶는 이유가 있어요? 네, 따로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파스타를 할 때 저렇게 세팅할 때도 한쪽에 저렇게 야채를 놓지 말고 사이드 쪽에 야채들을 배치해서 예쁘게 놓을 수 있죠. 닭을 썰 때도 너무 쪼각내가서 썰길래 그냥 길게 썰어서 한번 놔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 위에 올려줬어야 되는데 또 옆에다 놨네요. 아무튼 오히려 저렇게 먹는 것이 음식 만들 때 좀 더 정갈하고 깔끔해 보입니다. 근데 저 닭고기를 그냥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세팅을 하더라고요. 다이닝 파스타 집의 특징은 뭐냐면 손수제라는 얘기거든? 수제라는 뜻인데 수제라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수제는 스피드하면서 반복된 동작의 느낌이 필요해. 내가 느낄 때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세밀하면 안 돼. 그러면 조잡해져 음식이. 여기서 이게 만약에 파스타가 한 개 3만 원이다. 그럼 지금 본인처럼 해야 돼. 10,000원짜리잖아. 10,000원짜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10,000원에 맞는 스킬을 발휘해야 그 다음 사람이 빨리 먹을 수 있어. 그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본인이 막 그렇게 하다 보니 다음 사람의 음식이 늦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에는. 하지만 그 스킬이 빨라지면 모양도 좋지만 맛도 있는 그 음식을 만들어지겠지만 그런 닭고기를 여러 개 잘라서 주는 건 하등에 도움이 안 돼. 더 빨리 식는데 요건이 되고 저게 질긴 닭이라면 썰어주지만 그냥 이빨로 잘라 먹어도 되는 부드러운 닭인데 저렇게 잘라주면은 양도 많아 보이지도 않아. 오히려 그냥 닭가슴살 한 덩어리 딱 주는 게 느낌상 훨씬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많아. 나한테 DM으로 많이 오거든. 너무 공감한다고 자기도. 사장님처럼 이렇게 뭔가 내가 100만 원 내고 내가 궁금증 풀겠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거를 여기서 또 물어보고 싶은데 돈 달라고 그러겠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결국에 누가 이기냐? 내가 이제 오래 살아보니 돈 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왜냐면 100만 원을 내가 받았지만 가져갈 때 1,000만 원짜리 가져가게 돼 있어. 난 1,000만 원짜리 주고 왔거든. 식당을 만들고 싶으세요? 식당을 살리고 싶으세요? 식당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식당 성공회로 오세요. 식당을 성공시키는 곳 식당 성공회입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특별하게 이렇게 보면 문제점이 없어 보여요. 식당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 영상을 보면서 저 식당에 뭐가 문제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요리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리를 잘못한다기보다는 불필요한 조리 과정으로 인해서 조리가 완성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또 기본적인 조리 수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리가 점점 개선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조리 개선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조리 과정이 다 필요 없이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파스타집만큼은 식당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파스타집을 옛날에 해봤었잖아요. 파스타집처럼 생산력이 떨어지는 식당이 없어요. 첫 번째로는요, 파스타는 1인 1조리입니다. 오다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 메뉴는 조리가 걸려요. 그리고 파스타는 2인분을 한 번에 조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조리 후에 접시를 또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1인분에 10,000원인데 2인분을 주문하면은 같은 메뉴로 같은 종류의, 예를 들어서 뭐 알리올리오 파스타를 1인분이 아닌 2인분을 주문하면 15,000원에 판매하는 그런 게 유행했던 아이템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프랜차이즈도 결국 문을 닫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파스타집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겠죠. 파스타는요 무조건 1인 1조리, 1인 1팬에서만 조리가 가능해요. 2인분도 할 수 있지만 나눌 때 문제가 좀 되고 깔끔하게 이제 음식이 조리가 안 됩니다. 잘. 두 번째는요, 회전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파스타가 1인분에 18,000원, 16,000원, 싼 곳은 11,000원도 있지만 조리하는 시간도 물론 오래 걸리고 먹는 시간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면, 라면과 짬뽕에 비해서 파스타집은 훨씬 더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 번째는요, 테이크아웃도 어렵잖아요. 이게 면이 붉기 때문에 테이크아웃도 어렵습니다. 배달해서 이거를 시켜 먹거나 테이크아웃해서 가시는 분들은 이 음식이 부을거나 식을 거를 예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들은 테이크아웃의 약점이 있죠. 이렇게 파스타는요 약점이 굉장히 큰 메뉴예요. 지금 이 매장은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좀 약간 정신이 없죠. 전문적으로 조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정리정돈도 할 줄 모르지만 또 수납 공간이 부족하니 얼마나 일이 더디겠어요. 처음에 한두 메뉴 정도는 속도가 늦지 않지만 이게 점점 손님이 계속 치고받을 때는요 엄청 느려지고 상품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식재료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 45박스 냉장고 위에도 어떻게 수납할 수 있는지 벽선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 수 있는지에 대해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혼자 하는 식당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회전력이 있는 메뉴를 해야 됩니다. 회전력이 있는 메뉴 뭐가 있어요? 면류가 있겠죠, 덮밥류가 있겠죠. 그런 메뉴들은요 회전력이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이크아웃을 못해도 회전력에 의해서 매출 상승이 빨라집니다. 스시도 사실은 회전력에서는 굉장히 좋은 메뉴 중에 하나예요. 하나하나 쥐어야 되는 그런 약점이 있긴 하지만 스시도 준비만 잘해놓으면 회전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스시를 빨리 먹는 사람들은 5분에 12개 정도 먹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자, 두 번째는요, 무조건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메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테이크아웃 가능한 메뉴, 테이크아웃 하기 너무 좋은 메뉴, 수제버거, 스시도 테이크아웃 되게 좋죠. 만두, 김밥, 순대, 족발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이거 두 개 다 겹치는 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좋은 메뉴, 유리한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최대 매출을 낼 때 인원이 적게 움직일 수 있는 메뉴여야 됩니다. 최대 매출을 낼 때 인원이 점점 많아야 되고 너무 복잡한 메뉴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작은 매장들은 진짜 하루에 100만 원 팔아도 2명, 3명, 2명 반 2명, 1명 반 2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메뉴여야 됩니다. 저런 작은 매장에서 무슨 뭐 한정식이라든가 정식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예쁘긴 하겠지만 생산력이 막 떨어지겠죠. 자, 오늘은요 혼자 하는 식당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혼자 하는 식당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주방 설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단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식당 성공회가 개최하는데요, 이번 식당 성공회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더 많은 식당 하시는 분들과 창업이 예정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와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가 신청해 주시고요. 참가 신청은 네이버 카페 식당 성공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온라인 강연은요, 면사랑에서 17년간 근무하신 강근성 이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강근성 이사님은 사실 제 학교 후배입니다. 학교 후배인데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강연을 해주시기로 하셨고, 식당에 반드시 이번에 강연을 들으실 때 뭐라도 건져갈 수 있게 중요한 레시피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번에 온라인에 꼭 신청 많이 하셔가지고 강연 시간도요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3시부터 5시 사이니까 반드시 매장을 빨리 크로스 하시고 강연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주 무료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을 받아서 무료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사연하고 신청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되도록이면 몇 분이 되든 간에 최대한 전화 신청하든 아니면 여기 오셔서 방문을 신청을 받든 상담을 해드리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 먹장먹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